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의 조직 개편이 소폭으로 조정됐습니다. 2014 농촌 지도자 과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단독 무기양 무원조 무동력으로 요트 세계 일주에 도전한 김승진 선장이 출항 18일 만에 3,000km를 돌파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제주도로 리허니문을 떠났습니다. 당진 3동 주민자치 한마당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진시의 수도요금 인상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평초등학교 앞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측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부산 간 버스 노선이 인가돼 이동하기에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의 조직 개편이 소폭으로 조정됐습니다. 허가가가 신설되고 서울세무소가 폐지될 전망인데요. 공무원들의 내부 반발 등이 소폭으로 개편된다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의 조직 개편이 소폭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4개의 과와 서울사무소, 시립도서관이 통합신설 또는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 안전자치행정국은 명칭이 바뀌고 일부 업무가 이관됐을 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환경국은 경제산업국으로 불리며 지역경제과와 건설교통항만국의 항만정책과가 통합되면서 경제항만과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건설항만교통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바뀌며 건설방재과가 건설과와 안정총괄과로 분리되며 허가과가 신설됩니다. 서울사무소와 시립도서관은 폐지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공무원들의 내부 반발과 내년도 경영진단 완료 후 조직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단행하기 위해 소폭 개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올해 농촌 지도자 회의 활동과 과제를 평가하고 과제활동 경진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농촌 지도자 회원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촌 지도자 과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농촌 지도자 회원들의 화합과 삼농혁신 실천 확산을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 농촌 지도자 과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도자 회원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과제 발표회는 올해 농촌 지도자 회의 활동과 과제를 평가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과제활동 경진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회원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야외 전시장에는 12개 읍면동 농촌 지도자 회의 우수 과제 활동 경연을 통한 평가와 시상이 이뤄졌으며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명랑 운동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단독 무기양 무원조 무동력으로 요트 세계 일주에 도전한 김승진 선장이 출항 18일 만에 3,000km를 돌파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예정대로 내년 5월쯤 외목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당진 외목항을 출발한 김 선장은 24일 일본 인근 해상을 거쳐 30일에는 필리핀 해상을 지나 외목항에서 3,150km 떨어진 사이판 인근 해상을 통과했습니다. 김 선장은 외목항에서 출발해 국내 최초 요트로 세계 일주에 나서 3,000km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5월쯤에 당진 외목항에 다시 도착합니다. 김 선장이 목표로 한 항해 거리는 41,000km로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20일쯤 외목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 선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단독 무기한 무원조로 7개월의 대장정을 거쳐 내년 5월 당진시 외목항으로 되돌아옵니다. 요트가 외목항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어떤 항구도 들르지 않고 물적, 인적 도움 없이 혼자서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요트에는 먹는 물과 생활용수 900리터와 301분의 식재료가 실렸습니다. 특히 김 선장은 요트 엔진을 쓰지 않고 돛과 바람만을 이용해 항해합니다. 김 선장의 도전은 국내 처음이자 아시아에서는 3번째입니다. 세계에서도 5번째 무기양 무원조 요트 세계 횡단 기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주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제주도로 리허니문을 떠났습니다. 이번 리허니문에 김홍장 시장도 함께 떠났다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지역사회 삶의 터전 곳곳에서 봉사와 희생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제 로터리 3620지구가 충남도 내 다문화 가정 98쌍을 초청해 제주도로 리허니문을 떠났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로 이주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과 로터리 클럽이 결연을 맺어 실시해오고 있는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당진 지역 다문화 가정 부부는 지난달 열린 제14회 다문화 대축제 당시 세계 여러 나라 결혼식 재현을 통해 사랑의 언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은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당진 지역 다문화 가정 9쌍을 비롯해 충남 지역 다문화 가정과 로터리 클럽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당진 3동 주민자치 한마당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보다 더 화합이 잘 되는 당진 3동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진 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제1회 당진 3동 주민자치 한마당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한마당 음악회에는 초대 가수 축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경품 추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당진 3동은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이번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입동부터는 물이 얼기 시작하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데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7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당진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동을 맞아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오르겠지만 평균 15도를 웃돌면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동 추위가 시작되면서 입동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동이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 겨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 후 약 15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전인 약 1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11월 7일 또는 8일 무렵이며 음력으로는 11월 절기입니다. 또한 입동부터 물이 얼기 시작하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땅속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자제했던 공공요금의 인상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수도요금 인상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부의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자제했던 공공요금의 인상에 본격 나설 태세입니다. 최기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감에서 물값이 원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도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도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경우 실제로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의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요금이 잇따라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수도요금 역시 내년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당진은 2006년 이후 8년 동안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등의 인상함에 따라 경영 자체 흡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시의 상수도 요금 조정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5%, 2016년에는 8.56% 인상됩니다. 물론 세수 부족 사태를 메우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실제로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세도 앞으로 3년간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4.9% 인상하겠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버스와 지하철 요금 그리고 가스와 전기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신평초등학교 앞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로 파낸 땅에서 폐기물로 추정되는 폐비닐과 폐케이블선 등 각종 폐기물이 복토용 흙더미와 뒤섞인 채 목격됐습니다. 우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우수배관역 케이블선이 파손된 채로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선이 파손된 상태면 보수 작업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맞지만 해당 시공사 측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입니다. 폐기물과 토사가 함께 매립이 되면 향후 집안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환경오염을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 확장 공사의 발주처는 당진시청으로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송악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강남고속버스 기지시 경유가 이번 12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당진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에서 부산 간 노선이 인가됨에 따라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에서는 부산을 가기 위해 유일했던 천안과 부산 노선이 당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당진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신규 노선 승인으로 당진에서 부산 간의 노선이 인가됨에 따라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진에서 부산 간 노선이 하루에 많게는 4회, 적게는 2회가 운행되고 시행은 3개월 안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강남 고속버스 기지시 경유가 오는 12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당진에서 그 강남에 총 33회가 운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주민들과 운수회사의 그 요청으로다가 각사 3개사에서 한 대씩 해서 3회씩 그래서 총 9회가 당진서 기지시를 경유해서 센트럴시티까지 9회가 증회가 돼서 11월 12일부터 운행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3회씩 기지시를 경유해 송악 지역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재가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은 재가정신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자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재가정신장애인들이 주 1회 천연 재료를 이용해 수제비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제비누는 군 보건소 1층에 무인 판매대를 설치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양심껏 소장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명인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김순주 씨와 이필자 씨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2명의 명의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의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생강약과 가공 명인으로 선정된 김 씨는 지역 특산품인 토종 생강을 가미한 무색소와 무첨가의 생강약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해지방해경청 주관으로 2014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태안해경 경비함정 6척과 보령해경 경비함정 3척이 참여해 1일차 사전회의와 실무태세 점검을 했습니다. 2일차에는 인명구조와 가동훈련을 실시했고 3일차에는 해상사격과 불법 외국어선 검문검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당진소방서는 7일 오전 11시부터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51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올해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5일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군산하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현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 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지역 갈등에 대한 갈등 협상 체계를 주제로 참여 갈등 관리 심의위원과 강사진이 합동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구름과 안개가 끼면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4도 예상됩니다. 아산 천안 지역은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15도입니다. 보령 서천 지역은 5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고, 공주 논산 지역은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수험생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